지훈은 새삼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 괴로움과 씁쓸함이 가슴을 파고드는 듯하다. 옛 추억을 굳이 현실의 더러움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도 그렇게 순진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믿고 살고 싶었다. 그런데 너는 기억 후 열지 말아야 할 비밀을 꺼내게 만드는구나. 희수가 그런 지훈의 놀라 움츠리듯 말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예전에 당신을 떠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내가 확실히 나빴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도 엄마 아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지훈은 그런 희수의 태도에 전혀 대답하지 않고 방안을 잠시 걸어본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담담히 말을 꺼내는 지훈. 예전에 신영민이가 그랬지. 자기하고 결혼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 아빠란 인간이 너를 탐냈다고. 그런지 애비가 증오스럽다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그래서 나는 신영민이를 계속 미워했었어. 아니, 증오했었다. 그런데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 하하. 그 애비란 작자가 너를 탐했던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유혹했다는 걸 말이야. 그 시절의 나에게는 지옥 같은 일이었지. 신영민이 생각보다 멋진 놈이더라.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계열사 몇 개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아내로 받아들이다니.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결국 그 집안을 통째로 먹으려던 내 계획이 그 아빠란 작자한테 걸려서 결국 맨몸뚱이로 쫓겨나게 된 거.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지훈의 이 말에 희수보다 더욱 놀라는 수지였다. 아,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세상에는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인간들이 있지. 어떻게 알았는지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 수십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리고 사실 맨몸으로 쫓겨난 것도 아니잖아. 신영민이가 아파트 두세 채 값은 챙겨준 걸로 아는데. 그런, 어떻게. 지훈이 탁자 위에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마시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려는 듯 숨을 크게 내쉰다. 그리고 뭐? 아빠 회사가 망하고 병에 걸렸다고? 하하, 희수야. 아니, 서마담.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그대 아빠 회사는 어차피 안 되던 사업 근근히 이어가던 거였고 아프다는 건 간염 아니었던가? 갑자기 그렇게 아플 건 아니잖아? 그 모든 것이 나를 떨어내려는 너의 계획이었다는 게 참, 산다는 게 무섭더라. 지훈의 말에 희수는 어느새 말이 없다. 좋아. 다 좋다. 그때는 너도 어렸고 나도 어렸지. 그럴 수도 있다. 가난해지기 싫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와 이어지면 뻔히 보이는 가난뱅이 인생의 앞날이 싫어서라고 하면. 그래. 이해할 수 있다. 고아로 태어나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나도 가난이 미치도록 싫었다. 그럼 오늘은 왜 가만히 있었지? 네?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 아까 날 죽이려고 했던 지부대표. 너랑 사귀는 사이잖아. 지훈의 말에 희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조직 내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외부에서 온 지훈이 바로 알 수가 있었을까? 이제 지훈과의 좋은 관계는 틀렸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말하지 않았나.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바로 그게 문제지. 너의 남자. 아니, 정확히는 내가 만나는 남자들 중 하나인 그 지부 대표란 놈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실행할 때 너는 여기 어디 숨어서 그 계획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었겠지. 이 강지훈이가 빨리 그리고 확실히 죽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야. 지훈의 말을 들으며 희수도 수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평소답지 않게 감정이 격해진 지훈이 무섭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한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지훈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그리고 너는 결국 그 남자가 실패하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이 되자마자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났다. 한껏 불쌍한 듯한 자신을 내세우면서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니까 이래 키엠은 나 주고 새로 설립하는 회사 지분도 많이 넘기라는 뭐 그런 걸 말하려고 말이야. 생각할수록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저 예전에 널 좋아했다가 너한테 상처받고 그때까지 모은 거 전부 너한테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갔을 뿐이야. 그러고 보니 너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내가 그저 그런 회사원 중에 하나라고 하니. 뭐라더라. 여기는 비싼 데니까 돈 안 아까우려면 옆에 여자들이나 주무르고 술이나 마시라고 하지 않았었나? 크크크. 너야말로 어떡해. 지훈이 평소답지 않게 너무 흥분하여 어쩔 줄을 모르자 수지가 조용히 그를 안아 진정시켰다. 지훈은 그런 그녀가 너무 고마워 희수 앞임에도 수지를 꼭 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 평생 마음에 담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결국 이런 꼴을 보게 하고야 마는구나.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희수야. 그때 내가 다시 피아노를 쳤을 때 예전 내가 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곡을 다시 들었을 때 정말 이상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놀랄 만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전쟁터를 헤맬 때도 너만을 생각하고 참았었는데 짐승같이 살았던 내가 어릴 적 첫사랑의 여자를 만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니. 이제 너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어차피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시시한 이별을 확인한 것뿐이다. 레퀴엠 관련해서는 너한테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 테니 이만 가봐라. 눈물이 멈추지 않는 지훈과 달리 희수는 얼굴만 약간 창백해졌을 뿐 입술을 꼭 깨물며 문을 나선다. 지훈씨.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지훈씨가 많이 변한 만큼 나도 많이 변했거든요. 반드시 지훈씨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희수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가자 지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 근래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최고로 긴장되는 일들을 겪은 지훈은 마침 기분에 취해 들이킨 위스키까지 섞여서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정신을 차린 지훈의 옆에 수지가 얌전히 앉아있다. 생각해보니 아까 수지 옆에서 너무 다른 여자 얘기만 한 듯해서 조금은 민망해지는 지훈이다. 아까 내가 추한 모습을 보였네. 미안. 수지가 싱긋 웃으며 대답한다. 나 재벌가의 얼음꽃 최수지인데 강지훈 씨 당신 때문에 많이 이상해졌어요. 감히 내 앞에서 다른 여자하고 몇십 분간이나 떠들고 눈물까지 질질 짜고. 뭔 남자가 그래요? 멋있는 남잔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 호호. 하하 그러네. 참 추잡스럽구만. 그래서? 정이 뚝 떨어졌어? 그 반대라고 할까요? 근데 그 여자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뭐가 그리 매력 포인트였을까? 그냥 뭐. 일단 예쁘기도 했었고. 크크.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한다는 거 자체를 사랑했다는 생각도 들어. 나는 그냥 내 편이 필요했었나 봐. 수지가 알듯도 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편 좀 들어줄까요? 그럼 고맙지만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잘 풀려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죽을 뻔했고 아무래도 올해는 못 살 팔자야.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남자가 말도 참 구차하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만하면 얼굴도 예쁘고 나 인기 엄청 많아요. 잘 모르시네. 그리고 수호그룹 외동딸인데. 아니 뭐 저런 멍청이가 다 있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수지는 전혀 기분이 나쁜 태도가 아니다. 사실 수지야말로 비혼주의자로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좋은 거지 결혼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터였다. 사귄다는 표현도 낯간지러워하는 수지였다. 왜? 멍청이는 썸 타면 안 되나? 흐흐. 수지는 한참을 지훈을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한다. 오늘은 일단 돌아갈게요. 하다가 나온 일도 있고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한테 좋을 게 없어요. 몸조리 잘하고 연락 좀 해요. 맨날 내가 먼저 하잖아. 누가 보면 사생 팬인 줄 알겠네. 무슨 소리야? 내가 팬이지. 내 확실히 말할게. 누가 우리 예쁜 최수지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어때 듬직하지? 하하. 다 죽어가더니 허풍은.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안 떠나갈 것 같은데. 희수를 생각하면 입맛이 쓴 지훈. 그런데 이제 그녀가 그의 마음속에 거의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이제 희수는 아니. 레이첼 마담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아쉽게도 완전 남이 되었어. 그냥 묻어두고 가려 그랬는데 결국 끝을 보게 만들었네. 누가 그러더라고. 첫사랑이 대부분 그렇다고. 만나기 전엔 가슴을 불태울 듯 하지만 정작 만나보면 자신의 냉정함에 어이없어 한다는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첫사랑의 상대를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실망해서 첫사랑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더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다들 눈부신 시기가 있잖아. 어떤 인간이든 그런 시기가 있다고. 뭘 하고 있는지 자신조차 모르는지 그런 시기가 인생에는 있다는데 나한테는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아. 지훈 씨. 응. 말이 너무 길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만. 생각지 못했던 수지의 말에 잠시 얼이 빠졌던 지훈이 크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하하하. 그래 그래 맞아. 내가 오늘 너무 진상짓했네. 크크크. 오케이. 뜻밖의 펀치에 완전히 기운을 차린 듯한 지훈이 문 밖까지 수지를 배웅한 뒤 자신도 집으로 돌아간다. 아까보다는 한결 기운찬 지훈이다. 다음날 각 지부대표와 중요 인물을 모은 지훈은 준비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금일부로 정리하고 새롭게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은 선대 남궁용 회장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 참고로 저 역시 그리 찬성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 많은 금액을 내놓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의 작은 희망을 들어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회사 이름 부분에서의 이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선샤인 그룹입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그림자 같은 생활들을 했으니 이제 햇빛 잘 받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자는 그런 참으로 유치, 아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하. 김도희 감사를 비롯한 지부대표들도 입술이 웃음으로 실룩댔지만 사실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던가. 자, 그리고 중요한 사업 부문인데요. 크게 보아 프랜차이즈, 유통 및 물류, 정보통신업 이 세 가지를 그룹의 중요 사업 부문으로 선정합니다. 보통 그룹이라 하면 예를 들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아니면 기계나 화학소재 아니면 금융 이렇게 중후장대형이나 어떤 분야라도 좋으니 거창한 사업 분야를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할 때도 대부분 이러한 산업군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 분야를 목표로 잡은 것은 이 그룹의 목표가 메이저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도희 감사가 의아한 듯 묻는다. 지훈이 좌중을 바라보고 웃으며 대답한다. 이 그룹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생존입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들로서도 이제 뒤가 없는 곳에 처한 상황이다. 현재 지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긴 하지만 이 조직 선샤인 그룹의 이런저런 인력들을 모두 합치면 1,000명이 넘는데 인원이어서 월급 나눠먹기 하다가는 얼마 못 버티는 것이 현실이었다. 최악의 경우는 기존의 유흥과 조폭 산업을 하던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지훈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심의 강도도 매우 높았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회사의 목표가 겨우 월급 정도를 받는 생존의 문제라니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40대 이상의 기존 중간 간부급들의 질문들이 많았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정확히 뭔가요? 시작할 때야 어쩔 수 없다지만 S전자나 K자동차, 엘리오톤 같은 거대 기업은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이 사업을 하는 이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훈은 인상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모두 듣고 있었다. 아니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하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지훈이다. 자, 여러분의 숫자가 많고 저는 일일이 질문을 받다가는 이 중요한 시간이 모두 소모됩니다. 지금부터 우선도가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 그 이후에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목을 가다듬고 준비해온 노트북 자료를 펼쳐보며 화면에 띄우고 말한다. 첫 술에 배부르라. 라는 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모두 다 비슷한 말들이지요.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잘 말해주는 내용들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기획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사채 및 유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훈의 돌발성 질문에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사채나 하는 건달 깡패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훈이 서둘러 다시 말한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주고받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 회사는 사채와 유흥업을 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진 즉 영업이익률 때문입니다.
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제조기업은 매출 대비 순이익이 5%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을 보면 적자를 보는 회사가 수두룩하지요. 그런데 사채시장 같은 경우는 회수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1금융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중금리와 고금리 사채업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이자율도 엄청 세죠. 보통이 20-30%에서 최고 수십 %까지. 일부 악덕 기업의 경우에는 수천 %에까지 이르는 초고금리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익률만 보면 이만한 사업이 없지요. 그래서인지 역사상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건 돈 장사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숫자로 잡히지 않는 막대한 원가가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이지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간부급으로 올라간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상대를 위협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겠지요. 그러다가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소규모 또는 대규모 전쟁에 휘말려서 감옥 가고 다치기도 하며 이후로도 이러한 생활은 계속 반복됩니다. 혼자 몸이야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테지만 가족이 생기고 커가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느새 손이 무뎌지고 예전처럼 강하고 독한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쉽고 여기도 성과와 실적이 중요한데 중요한 순간에 머뭇머뭇하다 보면 이번에는 진급에서 밀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시로 벌어지는 검찰, 경찰의 단속 위험과 감시받는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당연한 말이고 여기에 있는 누구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왠지 가슴을 찌르는 듯한 지훈의 이야기다. 지훈은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간다. 유흥산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어릴 때 몇 년 소위 유흥업소 말단 생활을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저에게는 일종의 배움의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인생 학교를 돈 받고 다녔다는 느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쁜 일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낭만도 있고 애잔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직장으로 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란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이 길어졌군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제가 기획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선샤인 그룹의 대부분의 일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이익률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기는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급여가 현재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와 같이 우려한 고객 한두 명으로 장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케이스가 더 안 좋습니다. 고객 한두 명에 의해 좌우되는 기업 형태는 주위에서 금방 따라잡거나 치사한 수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영업 방식과 돈 버는 사고관을 모두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직에서 일하셨다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흘러 들어왔다. 인생사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로우 리스크의 미들 리턴, 즉 수익은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나 위험은 거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일하다 죽을 위험이 없다. 크게 다칠 위험이 없다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훈의 논리 정연하며 정감 있는 말에 사람들은 일부 불만사항이 있었지만 뭐라고 딱히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당장은 지훈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기대감, 자신들을 억압하던 내부의 고위 간부들을 교체하고 기회를 준다는 데 대한 감사함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폭력 성향의 인물들로 수틀리면 주먹을 먼저 쓰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리고 말 몇 마디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훈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지훈부터가 전투와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거친 사람 아니었던가?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군별로 희망하시는 분야를 제출받을 것입니다. 본 설명회가 끝나고 1순위, 2순위로 희망하시는 분야를 정해서 전자 서명해 주시면 최대한 참고하여 배치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각자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놓았으니 이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진행할 사업은 크게 보아 프랜차이즈, 유통앤 물류, 기타 분야의 3개 계열로 시작합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트와 편의점을 필두로 하는 유통 분야,
숙박을 위주로 하는 접객 분야, 일반 음식점과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회사 하나를 만드는데도 물류 인프라를 설치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수천억 원이 그냥 소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각 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 중 수십, 수백여 개를 동시에 오픈하는 것을 일괄교섭하여 최선의 조건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편의점을 한 명의 개인이 한 개를 오픈할 때 이익금의 70%를 받는 것이 기본 조건이면 우리는 최소 80% 이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수백 개를 오픈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트, 치킨, 분식 등등 10여 개의 브랜드를 선정했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를 시작으로 최대 3개까지 본사 협력으로 확장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본 서시아인그룹에서 자금, 인원, 법률, 행정, 세무 등을 일괄 지원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고 질문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각자 돈 내고 프랜차이즈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을 경제학에서는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런 방식의 사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미국으로 매년 가장 성장하는 산업군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본부인 헤드쿼터가 경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여러 브랜드로 여러 점포를 출점해 운영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제조하던 기업이 메가 프랜차이즈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며 이런 분야 중 큰 기업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상대적인 소자본으로 시작해 단기간에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소매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시 단기간에 각 부문의 경영 노하우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점포 그리고 함께 진출하는 여러분의 동료들과 조합 개념의 단체 파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아까 사례를 예시한 대로 상대적 갑인 본사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사에서 각종 법률적, 세무적인 부분을 모두 해결할 것이니 이 부분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전망합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들이 쏟아진다. 3개까지 가게를 주신다는 건가요? 그런 비용이 있으십니까? 지훈이 웃으며 대답한다.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히 이익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본사도 이익이 남아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초 1개의 점포는 본사, 여기서 본사는 저 서시아인그룹 본사를 말합니다. 본사가 최초 80%의 비용을 제공하고 총이익의 30%를 가져갑니다. 80% 중 50%가 현금성 지원. 한마디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추가되는 금액 중 모자라는 금액은 가게를 담보로 은행권 상공인 대출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 금융권 최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투자금액 리밸런싱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무상 지급하는 50% 이외의 본사 지분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번 것으로 원가 기준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진행된다면 빠르면 1에서 2년, 늦어도 3년 정도 안에는 100% 전체 지분을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들의 점포가 되었을 경우 본사는 매달 관리비로 20만 원 정도를 징수합니다. 이것이 본사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저기서 질문들이 몰려온다. 그럼 조금 전 말씀하신 3개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것은 두 번째 점포부터는 50% 최초 투자금 지원, 즉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리고 본부가 50% 대부 시 이익의 10%를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점포까지 그런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역시 공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개 정도까지 점포가 생기면 이제 독립하셔서 그 이후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넓혀가시면 되는 방식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선샤인그룹 산하의 메가 프랜차이즈 소사장으로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1개를 성공시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여러 개 성공시킨 경력이 있고 이 조직 산하에서 같이 일한 여러 동료들이 함께 공동으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얻는 안정감 등도 무시 못할 힘입니다. 군대 생활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힘들겠죠? 그러나 함께하면 물론 그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도 있겠지만 적어도 생존은 가능합니다. 제가 메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